오늘은 여러분의 일이 왜 그렇게 재미없고 지치는지,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무기력함에서 벗어나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건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거에 대기업에서 영혼 없이 출퇴근만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때려치고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 직접 부딪히고 깨달은 모든 걸 이 영상 하나에 녹여냈습니다. 우선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의 의미를 잃어버렸는지 그것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에서 의미를 못 느끼는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일하는 방식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먼저 알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그거는 사실상 어마어마한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8시간 내내 정말 일에만 몰두하시나요? 절대 아니죠. 일단 출근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메일 확인하고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는데 1시간을 다 씁니다. 그러다 보면 슬슬 회의 시간이 다가와요. 점심 먹고 나면 식곤증 때문에 집중력이 확 떨어지고 오후 3, 4시쯤 되면은 빨리 퇴근해야 되는데 이 생각밖에 안 하시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 뇌는 기계가 아니에요. 8시간 내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게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정말 깊게 몰입할 수 있는 딥워크 시간은 하루에 많아봐야 3, 4시간에 불과하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전부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억지로 앉아있는 보여주기식 노동일 뿐이죠. 상사가 내 자리를 지나갈 때 괜히 바쁜 척 키보드를 더 빨리 두드려본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솔직히 반대로 정말 중요한 보고서를 써야 할 때는 오히려 회사에서 대충 시간을 때울 때보다는 집에 와서 밤에 혼자 조용하게 집중해서 쓰면은 잘 써지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이게 바로 8시간 근무가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한 앤더스 에리슨의 연구에 따르면 평범한 사람이 하루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시간입니다. 숙련된 전문가는 이 시간을 최대 4시간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 일과 전체를 몰입으로 채우는 것보다는 90분에서 2시간 단위의 블록을 한두 개 확보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상대적으로 얕은 업무를 배치하는 방식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그래도 8시간은 채워야 월급이 나오지 않나요? 회사가 그걸 요구하는데 어떡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라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비효율적인 시스템 안에서 갇혀 있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에서 의미를 못 찾는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일이 너무 잘게 쪼개지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업혁명 이전의 장인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장장이는 쇠를 녹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손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칼 한 자루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칼이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주는지 명확하게 알았고 거기서 자부심과 의미를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예를 들어 반도체 회사의 분석관은 평생 데이터만 봐야 하고 마케터는 자기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상품을 팔기 위해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전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최종적으로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전혀 체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카를 마르크스는 소외의 개념을 가져와서 산업혁명 이후의 노동이 장인처럼 전체 과정을 책임지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조각난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비판했어요. 실제로 업무가 분업화될수록 노동자가 자신의 생산물, 노동 과정, 동료, 자신의 인간적인 잠재력으로부터 소외된다고 합니다. 월급으로 밥은 먹고 사는데 내 영혼은 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텅 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는 개발자 한 분은 N메인의 화면 버튼 위치를 겨우 몇 픽셀 옮기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유관부서와 10번 넘는 회의를 거쳤다고 해요. 게다가 기획, 디자인, 마케팅 팀의 컨펌을 기다리느라 정작 코드는 한 줄도 작성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번아웃을 느낀다고 토로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문직이라서 괜찮은데요? 분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답변 드리자면 전문직 역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내가 평생 갈고 닦은 특정 기술 하나가 AI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역할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의 기술에 매달리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나만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퇴근할 때 녹초가 되는 이유가 일이 많아서 혹은 야근이 많아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거나 게임을 할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밤을 새워도 눈이 초롱초롱하죠. 몸은 힘들지언정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 책상 앞에서는 단 1시간만 앉아 있어도 온몸의 기가 다 빨리는 그런 기분이 들까요? 최근 미국의 국립보건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번아웃과 무기력함의 원인을 깊게 파고들었는데 우리가 알던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요인은 업무량이나 노동이 아니었어요. 바로 일에 대한 의미 상실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서 목적을 찾지 못할 때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작성하는 이 보고서가 어디에 쓰이는지,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붙잡고 있던 이 업무가 도대체 무슨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모를 때 우리 뇌는 이걸 고문으로 받아들입니다. 어차피 이거 해봤자 아무도 안 봐. 이게 회사랑 무슨 도움이 돼?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의 뇌는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억지로 쥐어짜내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지독한 피로감의 정체는 육체적인 피로보다는 목적 없는 업무가 가져온 정신적인 방전 상태입니다. 시키는 대로 기계처럼 일하는데도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지금의 시스템이 여러분에게서 그 의미를 뺏어갔기 때문에 병이 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되찾아야 돼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내가 왜 이 행동을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진짜 내 일을 찾아야지만 이 지긋지긋한 무기력함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장 회사를 때려치려는 건가요? 아니요.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힘든 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의미를 찾지 못해서 비명을 지르는 거구나. 이거는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그 잃어버린 의미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남이 시키는 일이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 일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에요. 가장 먼저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일 잘하는 것이라는 낡은 생각부터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합니다. 성과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아요. 진정한 성과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기술, 나만의 영향력, 그리고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도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좋은 아이디어는 뇌가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울 때 터져나오기 때문이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서 논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분은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서 금방 지쳐요. 반면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부분은 오히려 멍 때리거나 산책할 때 활성화됩니다. 즉, 머리를 비워야 새로운 생각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샤워하다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나 버스 창밖을 그냥 바라보다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던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깨닫고 유레카를 외친 아르키메데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쉬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류인력을 발견한 뉴턴의 일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합니다. 이게 바로 의도적으로 뇌에 휴식을 줬을 때 벌어지는 기적이에요. 이렇게 마인드셋이 준비가 됐다면 이제는 방향, 즉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앞서 우리가 지치는 진짜 이유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의미가 없어서라고 했죠. 무작정 달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싶은 거지? 거창하게 세상을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엑셀 때문에 매일 야근하는 김대리들의 고통을 덜어주겠다. 육아로 지친 초보 엄마들에게 10분 만에 이유식을 준비할 수 있는 레시피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작은 목적이면 충분합니다. 이 목적이 없으면 뒤에 나올 콘텐츠도 상품도 다 애맹이 없는 껍데기가 됩니다. 목적이 정해져야 내가 누구를 위해 움직일지, 즉 나의 타겟이 명확해지고 그래야만 쉽게 지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엔진이 생깁니다. 목적 없는 열정은 금방 식지만 누군가를 돕겠다 하는 명확한 미션은 여러분을 끝까지 달리게 만들 거예요. 이렇게 목적이 정해졌다면 이제 그 이야기를 세상에 던져서 나만의 메시지를 널리 알려야 돼요. 예전에 내 생각을 알리려면 방송국이나 신문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라는 강력한 무기가 무료로 주어져 있죠. 돈 한 푼 안 들이고 여러분의 생각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시대입니다.
이미 레드오션 아니냐? 너무 늦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고리즘은 가장 진정성 있는 새로운 목소리에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이 정한 그 목적에 맞는 글 하나, 영상 하나를 꾸준히 올려보세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알아서 그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앞에 데려다 줄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목소리가 담긴 컨텐츠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모인 1000명의 팔로워, 아니 단 100명의 진짜 팬이 훗날 여러분들을 월급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시켜줄 가장 강력한 자산이 될 겁니다. 마지막 단계는 내 시간을 팔지 않고도 돈을 버는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도 팔릴 수 있는 전자책, 강의, 템플릿 같은 디지털 제품을 만드셔야 합니다. 내 노동 시간과 수입을 분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내가 무슨 전문가라고 뭘 팔아? 이런 생각 그냥 버리셔도 돼요. 세상은 완벽한 1등보다 나보다 딱 한 걸음 앞선 사람들의 친절한 조언을 더 필요로 합니다. 토익 700점 맞는 사람들에게는 만점 강사보다 900점 맞는 선배들의 팁이 더 절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작은 노하우가 쌓일 텐데 이거를 정리해서 5,000원, 만원짜리의 상품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그 상품이 진짜 절실한 해결책이 됩니다. 그 작은 시도 하나가 여러분을 소비자에서 진정한 생산자로 바꾸는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될 거예요.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의 메시지에 공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제가 조회수가 몇천 몇만 조회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가 계속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저희 나라에는 잘못된 성공 공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아요. 대기업에서 일하면 성공한 거다. 전문직에서 일해서 연봉 몇 억이면 성공한 거다. 이런 믿음 같은 게 많아질수록 비교의식, 조급함 때문에 자기 인생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기력하고 힘든데 원래 사회생활은 다 이런 거야. 이런 말만 듣고 그냥 참고 버텨요. 근데 여기서 더 심각한 거는 내가 힘든 이유를 잘못된 시스템 탓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 그냥 내 노력이 부족한 거구나. 원래 나는 이런 거구나. 내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인 파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20년 굉장히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열변을 토해가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 과거의 저와 같이 사회에서 바라는 성공을 하기 위해 본인의 의미를 버려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저는 예전에 스스로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마인드셋을 갖고 제 지식과 경험을 녹여내다 보니까 누구나 잠재력이 있고 이 잠재력을 활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저도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를 병행하면서 본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낡은 사회제도 또 교육 시스템 안에서 속박되게 살지 않고 온전히 나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은지, 어떤 삶에 대한 목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더 내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모든 방법을 제 유튜브에 담고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저랑 성장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을 하고 저와 같이 댓글로 소통하든 어떤 영상을 더 찍어주세요 라고 하든지 저랑 소통을 하면서 같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진짜 잠재력이 있고 이 잠재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 내가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몰입 속에서 실행을 하면서 내가 나다운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이 한 줄만 보고 계속 유튜브를 만들고 여러분들을 일깨워 줄 겁니다. 왜냐면 그게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의미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와 같이 그 의미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성장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